오늘 가져온 책은 티핑 포인트입니다. 구버전과 신버전인데요. 티핑 포인트, 이 용어부터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 책을 처음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감기 환자, 전염병이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 그 척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단어였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현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 지점을 얘기하는 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 동전이 이렇게 있고, 테이블 통통통통통통 쳐서 동전이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래서 동전이 어느 순간 테이블 끝까지 또또또또또또또 이동하고 동전이 절반가량에 걸쳐져 있죠. 그동안은 1mm, 2mm, 3mm씩 움직였지만 한 번만 더 테이블을 치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낙하하게 되죠. 그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동전을 주워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동전은 다시는 똑같은 테이블을 치는 행위로는 움직일 수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전 그걸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물방울이 20도, 19도, 뭐 5도, 4도 낮아질 동안 계속 물방울이잖아요. 그러다가 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물에서 얼음으로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런 지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티핑 포인트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개념을 알고 책을 읽냐와 그렇지 않냐가 굉장히 달라져요.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치솟는 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무언가 외적 요인이 작용했을 터인데 그걸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그걸 내가 했다, 내가 알아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잘 접목시켜서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3가지 요인들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넌지시 설명한 책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문학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경영전략서의 느낌이 있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인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속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흥미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이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 베스트셀러를 상당히 많이 쓴 작가더라고요. 자극적인 주장을 한다거나 좀 급진적인 주장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베스트셀러만의 문법이나 문체가 있다는 게 좀 독특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티핑 포인트가 뭐 과학이나 환경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이 말콤 글래드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유행, 어떤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유행이 되는가, 그 순간의 지점을, 티핑 포인트를 이제 전염병이랑 잘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마케팅에 좀 가깝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읽다 보니까 제가 이걸 거의 나온 직후에 읽었어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안 읽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 사업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돈 뭐 벌면 열심히 일하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돌이켜 보니까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순간에 왜 월 수입이 그렇게 컸었는가, 아, 이 포인트였구나가 확 보이더라고요. 당장 한 달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수익 포인트, 아, 이거였구나.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요 외적 요인,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얘기했던 3가지 구조가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아, 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버렸고 그 요소가 사라지면서 나의 발버둥과 상관없이 수익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얼추 잡혀요. 어떻게 하면은 다시 예전과 같은 그 핵심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겠구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꺼운 책 내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되게 일관돼요. 이 3가지 법칙, 소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이 약간 안 와닿아서 제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인싸력이라는 단어로 재해석을 했어요. 커넥터라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메이븐,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일즈맨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3가지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인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티핑 포인트가 되는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었다. 이게 잘 맞는 제목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체 인구의 극소수 수치로 따지면 20%요. 20%의 사람이 나머지 80%를 움직인다. 80%의 가치관과 80%의 생각을 바꾼다. 즉 유행을 선도해가는 사람은 항상 소수다. 근데 그 소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방으로 전염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소수의 특징이 무언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특징에 따라서 세 가지 사람의 분류로 나눕니다. 혹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책에서? 저는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26쪽에 있었던 부분인데 뉴욕의 범죄율에 대해서 말콤 글래드웰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맞아요. 이제 이 범죄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은 이거죠. 아니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왜 너희들이 하는 주장은 되게 점진적인 주장이냐.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점진적으로 감소가 일어나야지 극적으로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설득력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와닿았죠. 저는 거기 나왔던 일화라기보다는 여기 메이븐과 커넥터로 나온 예를 들어준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로저 우처라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뚜밤도 아마 떠올리려고 하면 누군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이제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주고 이러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 커넥터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같이 무언가 하게 해주고 나한테 없는 걸 이 사람 갖고 있고 이 사람도 갖고 있고 그럼 둘을 서로 만나게 해줘서 서로 윈윈 되게 하고 이거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너무 와닿았던 게 저는 약간 이 기질이 있어요. 확 느꼈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뚜밤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어떤 기질이 이 세 개 중에 어떤 기질이 있다. 저도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죠. 제가 뭔가에 하나에 빠져들면은 그거를 되게 깊게 파고들고 잘 정리해가지고 어딘가 이제 올려놓고 맞아.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메이븐에 좀 가깝구나.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나 그런 것도 없지는 않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세일즈맨. 네, 세일즈맨과 메이븐의 성향을 두 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는 되게 인상 깊다고 느꼈는데 세일즈맨의 특성이란 건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주도하지 않고 타인 옆에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돼 있고 세일즈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톤이 높지 않아요. 그 ABC 피터 제니 저희 옛날에 번역하고 통역 훈련할 때 맨날 NBC 네트워크 뉴스 아니면 ABC 따따따따 하면서 Good evening 하면서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통역 연습했었는데 이 양반이 표정만으로 As I think young people are across the United States. So if you're a parent, you got a kid in some other part of the country, call them up. 이 표정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저는 그 특성이 있는 사람이 세일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법칙에 의거하여 사람들에게 유행을 전파시키고 사람들을 좋은 의미에건 나쁜 의미에건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콤 글래드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착성의 법칙인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고착성이란 전염되는 메시지가 기억 속에 고정되는 티핑의 결정적 요소라고 말콤 글래드웰은 얘기해요. 기억에 남을 만한 메시지를 전염시켜야 하잖아요. 메시지가 가려지는 고착제는 또한 피해야 하고요. 세섬 스트리트에서의 오스카, 블루스쿨스의 셔블. 이제 커넥터나 메이븐이나 아니면 세일즈맨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떤 정보를 막 여기저기 퍼뜨릴 거잖아요. 그때 우리 머리에 들어왔을 때 고착성이 높으면 이제 오랫동안 남아있고 고착성이 이제 낮으면은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맛집이 있는데 커넥터와 메이븐과 세일즈맨이 맛집을 엄청나게 홍보를 한 거죠. 네,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 맛집에 갔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럼 결국 그 이제 맛집은 망하게 되잖아요.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 맛이 있냐 없냐, 그 상품이나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가 고착성이다. 되게 좋은 예시인데요. 거기에 제가 첨언을 해보자면 실제로 이게 맛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맛이 바로 고착성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맛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 테이블에서는 되게 신기하게 사람들을 다 황금 의자에 앉혀요. 의자가 황금이에요. 어디서도 황금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특유의 황금 도시락이에요. 이름이 그냥 황금 도시락이에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아유 저희 황금 식당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이 집은 일단 금을 보고 싶을 땐 와라 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죠. 요 요인이 고착성의 요소라고 이해를 했어요. 앞서 제가 언뜻 얘기했었던 제 학원과 관련된 거, 본질을 추구하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야단을 칠 수밖에 없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애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달에 등록률은 저조해져요. 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착성의 요소보다 이 친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 요소가 더 크니까. 근데 굳이 혼을 내고 야단치지 않아도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스트레스 요소가 크잖아요. 그럼 그만두겠죠. 더 자극적인 고착성의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업 때의 파격적인 퍼포먼스, 이런 게 옛날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함축적인 내용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고착성 요소가 희박해지니까 고착성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성이 아닌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보자면은 상품 본연의 가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담는 포장지가 이제 하나의 고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 메시지는 상품을 팔아라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팔아라. 좋다 나쁘다 상품 자체의 본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본질보다는 고착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드는 얘가 매독, 에이즈 이런 걸로 전염성과 고착성과 소수의 법칙을 설명하려 하잖아요. 이런 요소에서 봐라. 이것들이 갖고 있는 유행이 되고 전염이 되는 요인들이 뭐냐. 이걸 그대로 너의 상품에 갖다가 반영할 수 있다면 너의 상품은 대박이 날 거야. 마케팅 핵심이 그거잖아요. 포장만이 중요하다가 마케팅의 핵심이잖아요. 포장이 전부다. 고착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법칙 3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법칙, 상황의 힘입니다. 네, 여기서 말콤 글래드웰은 2가지를 또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가 150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유리창이 살짝 깨져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돌멩이도 한번 던지고 그냥 조금 더 이제 톡톡 건드려서 더 깨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197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실행했던 심리학 실험인데, 이제 하나의 장소를 감옥처럼 마치 꾸며놓고 75명의 지원자들, 절반은 이제 간수 역할, 또 나머지는 이제 죄수 역할을 시켰더니 자기는 평화주의자라서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막 심하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냥 이제 뭐 재밌게 2주 동안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갈 거다라고 다 사전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 죄수와 이제 간수 역할에 과몰입을 하는 바람에 6일 만에 실험이 중단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황이 사람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50의 법칙인데, 이거는 좀 오프라인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까지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실험을 해봤더니 150명이 한계더라 라는 그런 이제 법칙이거든요. 여기서 글래드웰의 책은 이 예가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법칙을 전달하는 과정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법칙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자각할 만한 요소를 제시해서 이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주목했던 건 이거 제노비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이 30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해요. 근데 그 주변 건물에서 최소 30명 이상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30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이게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글래드웰은 밝히고 있고,
다분히 합리적으로 당연히 뭐 나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신고하라는 건데 그 신고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상황의 어떠한 요소가 단 한 명도 신고를 안 하게 만들었을까? 요새 우리나라도 겪었었던 일이잖아요. 위험한 무기로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였던 것 같아요. 집단으로 있을 때 행동에 대한 책임감은 희석된다. 저는 상황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에 미치는 영향, 이걸 역으로 따지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염성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잘 맞추면 의도된 암시에 걸리기 쉽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걸 역으로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물건을 쉽게 팔 수 있다. 또는 사람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앨런님 얘기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상황의 힘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착성을 얼마나 증폭시키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되는 것 같고 백화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백화점에 가면 시계를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쇼핑에만 빠져가지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카트를 밀고 나갈 때 백화점의 안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의 내리막이 돼 있어서 부담 없이 카트를 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계산대로 나오기까지는 이제 언덕이기 때문에 나가는 발걸음 좀 더 무겁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든 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하는 그런 고착성을 더 강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적인 요소가 아닐까. 맞아요. 코스트코 내려갈 때 코스트코 1층에서는 이제 각종 공산품 하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 거기 이제 내려갈 때 음식 팔잖아요. 네네. 내려갈 때 제일 먼저 맡아지는 냄새, 빵 냄새. 그리고 빵 냄새 이렇게 보고 나면 저쪽에 완제품 있고 그거 방향제입니다. 잘 보면 그런 냄새가 날 만한 빵을 팔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인테리어, 네, 상황의 요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최근 말콤 글래드웰이 써서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긴 했지만 현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파는데 이미 썼고 우리는 그거에 길들여져 있었구나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맞아요. 소름도 와 이거 읽다 보면 맞네 싶은 구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 앨런님과 저 뚜밥이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읽으면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겨운 내용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현실과 연결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부분도 많아서 그거를 찾는 재미가 있던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룰, 불변의 불문율의 법칙 이런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북튜브의 모토는 책이 지식과 유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겁니다. 글래드웰이 책 속에서 이야기한 3가지 법칙 중 하나 이상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과 맞닿아 있다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